예,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모던 자바 영상 녹화한 지 꽤 됐죠. 마지막으로 한 게 클로저에 대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 주말에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질 않았는데, 인터넷 방송을 이제 코딩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모던 자바 영상에서 다뤘어야 될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하질 못해갖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못하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려고요. 진도를 좀 빨리 빼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하이어 오더 펑션이나 메소드 레퍼런스나 커링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제가 방송할 때도 좀 더 재밌고 좀 더 실용적이고 그런 이제 더 흥미있는 방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하이어 오더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는 거는 펑션이 어떤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은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먼저 하나는 이제 이 펑션이 파라미터로 다른 펑션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펑션을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를 higher order 펑션 이렇게 부릅니다. 뭐 우리말로는 고개 함수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고개 함수 이렇게 고개 함수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저는 이제 진행할 때 그냥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외국 자료를 영어로 된 자료를 찾아보실 때도 이걸 많이 접하시게 될 테니까요. 그냥 줄여서 뭐 HOF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요. 이걸 만족하거나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는 이 펑션을 실행을 했을 때 이 리턴 값으로 또 다른 펑션이 오는 거죠. 이 펑션이 펑션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또 이제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이거거나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 저 경우는 이제 함수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펑션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펑션이 있고 이 펑션이 받는 파라미터가 또 펑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펑션이고 이 펑션이 뭘 받냐면은 이제 인티저를 받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턴하고 이 다음에 이제 이 펑션이 리턴하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스트링 이런 식으로 이런 펑션이 될 수 있죠. 이걸 작성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펑션이 펑션을 받으니까 그냥 여기는 이제 f로 받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apply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숫자를 뭐 넣고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스트링이잖아요. 이걸 그냥 리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잘 드릴 텐데 이런 거를 저거는 그래서 사실 저런 함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라고 하고 이제 이거 자체를 어떤 x를 받고 x를 가지고 apply를 해서 여기다 이제 10을 넣는다 무조건 10을 넣는다 이런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F apply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는 거죠. 이 함수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인티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i를 받는 함수를 하고 여기다가 나는 이걸 스트링을 만들 때 이 해쉬를 붙여가지고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부분이 이 x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요 부분이 x가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x가 되기 때문에 요게 기억나시죠? substitution 모델이라고. 요거를 이걸로 치환하면 돼요. 치환을 하면은 이런 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글로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에 apply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pply를 해서 그 파라미터로 10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값이 결국 일로 간다는 거죠. i로. 그러면은 자, 역시나 substitution 모델 치환하면 돼요. 그냥 i로 10을 받고 일로 10이 가겠죠? 그러면은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스트링인데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이거 결과값이잖아요. 이 부분에 이 바디에. 그래서 바디 결과값이고 결국 그 얘기는 이 f를 실행했을 때 결과값이 이거고 이거의 결과는 결국 이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그냥 보시기에는 좀 이게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함수가 또 함수를 받고 여기서 뭘 하고 여기서 뭘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자, 그래서 이따가 코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말고 제가 좀 예제를 잘못 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보다 더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게 있어요. 제가 그 모던 자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다룬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셨으면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잖아요. 다른 예제를 드리면은 그거였어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이 함수가 함수를 리턴하는 부분, 그 부분 또 설명해 볼게요. 그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던 자바를 하면서 함수랑 그 메소드의 경계가 좀 모호해졌어요. 왜냐면은 설명을 드릴 텐데 메소드도 사실 함수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던 자바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함수를 이제 데이터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함수를 그냥 일반적인 값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higher order function도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펑션을 만들 때, 그러니까 펑션이든지 메소드든지 만들 때 보면은 이 안에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데이터 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리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티저라든지 뭐 민트라든지 뭐 많잖아요. 스트링도 있고 이런 이제 데이터 값이란 말이에요. 메소드나 펑션을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메소드를 넘기는 게. 근데 이제 모던 자바부터는 자바 8부터는 이제 이런 그 함수를 값처럼 취급해서 넘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이어 오더 펑션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펑션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썼던 이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대로 이런 함수를 그냥 값처럼 넘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하이어 오더 펑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결과값으로 리턴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오브젝트, 스트링, 인트, 불리언. 근데 얘네가 이제 데이터처럼 돼버렸으니까 결과값으로 얘네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펑션을 하면은 펑션 이렇게 만들고 이 시그너처럼 이제 파라미터를 인티저를 받습니다. 인티저를 받고 받고 리턴 값이 또 펑션이 되는 거예요. 리턴 값이 펑션인데 이 펑션은 또 인티저를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 인티저를 리턴합니다. 예. 이렇게. 자, 이런 거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어떤 걸로 만들 거냐면요. 함수를 또 리턴하는 거니까 그냥 이름은 그냥 F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시그너처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i라는 걸 받고 리턴을 함수를 해야 되죠. 리턴을 펑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펑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인티저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제 i2라는 걸 받은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인티저를 리턴을 해요. 그쵸?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이걸 가지고 i1, 여기서 받은 i1하고 i2를 더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요 함수예요. 요 함수. 자, 그쵸? 그리고 요 전체, 이 전체 부분은 이 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만 보시면은 이 함수는 이제 여기가 메소드 바디잖아요. 자, 여기가 메소드 바디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바디를 잘 보면 뭐를 하죠? 이 바디는 결과를 리턴하는, 이 함수는 어떤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잖아요. 그 리턴하는 결과 값이 이거잖아요. 이거 함수. 요걸 리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거를. 요게 뭐 하는 함수죠? 어떤 인티저를 받아서 여기서 애초에 요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온 i랑 여기서 리턴하는 함수의 i2랑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f를 가지고 appl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 값을 넘겨요. 이제 다 인티저니까 여기다 1을 제가 넣습니다. 그게 이제 요게 1이 되는 거죠.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해가 쉬운 게 substitution 모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그 변수들을 그냥 실제 값으로 대입을 하면은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요 함수가 리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리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이거의 결과,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요 부분이 요게 또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거기서 바로 또 이렇게 그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실행하면서 또 이제 인티저를, 그게 이거죠. 그게 이 두 번째 함수. 인티저를 파라미터로 받으니까 나는 뭘 하죠? 9를 넘깁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자, 이제 두 값이 왔어요. 이거는 이 값은 지금 i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i2에 해당하는 거죠. 자, substitution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9가 들어가죠. 1이 들어가고 9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apply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i랑 i2를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1하고 9를 넘겼기 때문에 1 더하기 9를 리턴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substitution 모델 1, 그 다음에 9, 그래서 결과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는 10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용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 보셨듯이 우리가 파라미터로 어떤 함수를 넘길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higher order function, 혹은 그 펑션이 또 다른 펑션을 리턴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higher order function. 둘 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파라미터로도 받고 리턴 값도 펑션이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물론 higher order function입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경우부터 먼저 해볼게요. 파라미터로 받는 경우, 아까 제가 했던 게 펑션인데, 이 펑션이 그 파라미터로 또 다른 펑션을 받았죠. 또 다른 펑션을 받는데, 이거는 이 펑션은 파라미터로 인티저를 받고 스트링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 펑션, 이 higher order 펑션은 리턴 값이 스트링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f라고 해주고, 아까 이렇게 했죠. x라고 하는 펑션을 받았어요. 근데 x는 이제 보통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자체가 또 다른 펑션이니까 이제 펑션 이름으로 fgh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g로 한번 줘볼게요. g로 한 다음에 이 g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그냥 10, 뭔가 들어오면은 여기다 그냥 무조건 10을 주는 펑션인 거죠. 이 higher order 펑션은. 자,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럼 저 higher order 펑션을 사용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함수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 이건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i 값이 뭐가 오든지 여기 해시를 붙여서 스트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이거를 폰트 사이즈를 안 키웠네요.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우고, 자, 잘 보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펑션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타면서 해볼게요. 자, 다시 꽂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펑션 있죠? 이 펑션은 파라메터로, 이게 지금 파라메터 부분이죠. 파라메터로 또 다른 펑션을 받는데, 또 다른 펑션, 이 안쪽에 있는 펑션은 인티저 파라메터고 리턴 값이 스트링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펑션에 대한 거니까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첫 번째 펑션은 파라메터로 1이라고 해볼게요. P1 파라메터로 펑션을 받고 리턴 값으로는 스트링입니다. 그렇죠? 리턴 값은 스트링 R1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죠? 얘가 지금 이 펑션에 해당하는 거죠. 색깔을 좀 달리해서 파란색 안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펑션에 해당하는 게 이 G죠. G.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G를 실행을 하는데 파라메터로 10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F, 지금 이 하이어 오더 펑션이죠. F는 하이어 오더 펑션이에요. F가. 이게 HR, 하이어 오더 펑션인 거예요. 펑션. 그쵸? 자, 그렇게 되는데, F를 사용할 때는, 다시, 이 함수를 넘기는 거죠. 지금 요 녀석을, 자, 요 파라메터에 해당하는 요 함수를 여기다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거예요, 이렇게. 그 함수가 가지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i를 받아서 그냥 해쉬를 붙여주는 함수예요. 그쵸? 해쉬를 붙여주는 함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substitution 모델 이 g는 요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요 함수로.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은 사실 이 상황에서 요걸 실행했을 때 이 함수는 사실 요렇게 재작성될 수가 있죠. 이렇게. 그게 이 g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구분하기 쉽게 괄호를 쳐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실행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요 함수를 실행해 주는데 요걸 실행해 주는데 파라메터로 10을 넘겨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요 i가 1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요 i가 10이 요로 쭉 와서 10이 돼요. 역시나 substitution 모델 요 10으로 만들어주면은 20이 여기서 쓰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값은 해쉬의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막 왔다 갔다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뭘 넘기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 안에서 처리가 된다. 여기서 10을 집어넣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럼 이 10이 그냥 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해쉬에 해쉬 플러스 10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출력을 해줘야겠죠? 자, 시스템 아웃해서 출력을 해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해쉬 10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사이즈가 안 커졌네요. 이상하게. 자, 잠깐만요. 빨리 저것도 저거는 이제 콘솔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콘솔 이거 진작 한번 봤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봐요. 이렇게 하면 되나? 라이브에는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콘솔 예, 콘솔 사이즈가 크게 된 것 같은데 폰트 14 이걸로도 부족하네요. 좀 더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걸 좀 써보고 아까 그 에디터 폰트 부분에 22였네요. 그러면은 콘솔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콘솔에서는 콘솔 폰트에서 20 정도로
네, 이렇게 키워서 예 됐습니다. 자, 좀 더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 경우 한번 또 해볼게요. 이제 이거 파라미터로 받는 경우.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있죠? 역시나 펑션이 있는데 이제 이 펑션이 인티저를 받고 또 다른 펑션을 결과값으로 리턴하는데 그 펑션도 인티저를 받고 결과값 인티저고 이렇게 했었죠. 이것도 F2로 해가지고 네, F2로 해볼게요. F2로 해서 또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인티저를 받으니까 i라고 해주고 자 에로 해준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펑션을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힘드시면 가로를 이렇게 쳐주고 이 안에서 해주는데 i2 왜냐면 여기 지금 또 인티저를 받으니까 i2라고 해준 다음에 역시나 에로 해주고 결과값이 인티저가 돼야 되겠죠. 결과값은 저는 이제 덧셈을 하는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i 플러스 i2 이렇게 이런 펑션을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이렇게 처음 하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알아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하느라 괄호를 쳐줬는데요. 요 안에서 또 요 안에 펑션이잖아요. 여기에 람다 익스프레션 이걸 리턴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해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또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F2 한 다음에 역시 실행할 때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이거는 파라미터로 숫자를 받죠. 그래서 제가 1을 넘기고 맞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결과값이 뭐가 되죠? 이거의 결과값이 이쪽이죠, 이쪽. 이거는 1을 넘겼다고 해서 내가 다른 그 어떤 데이터를 결과값을 받는 게 아니라 함수를 받습니다. 이 함수는 요거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인티저를 또 받아요. 그래서 또 인티저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어플라이를 통해서 또 뭔가 값을 줘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걸 실행했을 때 리턴하는 값이 인티저가 되는 거죠. 이 인티저. 그러면은 결과는 예상하셨겠지만 i에 해당하는 1 받고 i2에 해당하는 9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합치는 거예요. 2를. 이렇게 하면 결과값은 10이 나오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10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0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higher order 펑션을 사용하는 법을 작성하는 법을 이제 알아보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에 유용한가? 예. 사실은 우리가 많이 썼어요. 그 이전 모던 자바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매핑한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타입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죠.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리스트 타입을 인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리스트 오브 E 타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퍼를 받죠. 펑션은. 그래서 펑션은 E 타입을 받아서 R 타입을 리턴하는 펑션이에요. T로 바꿔줄까요? T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서 매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전 방식대로 할 때 예전 방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R 해주고 리절트 한 다음에 new list 고 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타입을 하나씩 받는 거죠. T를 받아서 타입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줬죠? 우리가 이제 매퍼를 이용해서 매핑을 하죠. T를 받아갖고 그러면 이 apply 메소드가 리턴하는 거는 R 타입이 되겠죠. 그 R 타입을 이제 result라는 그 리스트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넣어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리스트를 리턴하게 되겠죠. result를 리턴하게 되겠죠.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리스트 타입이 리스트인 result 그걸 리턴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higher order 펑션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넘기고 우리가 뭘 했죠? 이전에 매퍼 넘길 때 여기다가 우리가 함수를 넘기는 걸 보셨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i를 받아서 나는 좀 전에 한 것처럼 해시를 붙여갖고 이렇게 하겠다.
인티저를 받아서 스트링으로 넘기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출력을 해보면은 리스트가 나오겠죠. 리스트. 결과값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는 스트링을 가진 리스트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받으면은 리스트 오브 스트링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left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그 세미콜론 빼먹었나요? 예. 자,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해시가 붙은 스트링이 들어있는 리스트. 예. 이것도 하이어 오더 펑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펑션이 아니라 메소드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처음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바 8에 있는 이런 기능들은 펑션을 그 first class citizen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first class citizen이란 거는 어떤 그 엘레멘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될 수 있고 혹은 return 타입이 될 수도 있고 return 타입으로 그 엘레멘을 리턴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나 베어리블에 저장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first class citizen 그 엘레멘은 first class citizen이라고 그러는데 first class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펑션이 first class citizen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자바에서 펑션에 해당하는 거는 메소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다 어떤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그 다른 형태의 그 펑션 타입 같은 게 존재를 했잖아요. 펑셔널 인터페이스 타입이면은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 타입을 우리가 구현할 때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써줬고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써서 이런 것만 펑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이 진짜 퍼스트 클래스 펑션이 되려면은 자바에서는 이 메소드 자체가 펑션처럼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소드 자체가 어떤 데이터처럼 파라미터로 넘기고 결과값을 받고 그럴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이제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을 지원하는 언어가 되는 건데 그 퍼스트 클래스 펑션을 지원하는 언어가 아직까지 그건 아니었는데 이거를 하이어 오더 펑션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설명드릴 텐데 자바에 또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메소드 레퍼런스라 그래가지고 메소드 레퍼런스는 이 메소드를 정말 펑션처럼 그러니까 그 데이터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람다 익스프레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메소드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넘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얘도 사실 그래서 자바 8에 오면서 메소드와 이런 펑션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메소드 자체도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펑션으로 쓰면서 자바 8에서는 펑션에 대한 first class citizen 특성이 보장이 되니까 이런 애들이 first class citizen임과 동시에 메소드 자체도 사실은 first class citizen이 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메소드 레퍼런스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하이어 오더 펑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과정이니까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테고 그렇게 또 보시면은 낯이 익어요. 이런 맵.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최근에 했던 거 우리가 스트림 그쵸? 그래서 사실은 리스트에서 이걸 이제 스트림으로 받고 다음 주에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매핑을 해서 이렇게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잖아요. 그 안에 인티저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해시를 붙여서 그쵸? 그래서 컬렉트를 결과적으로 해서 자,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줬죠. 자, 이러면은 자, 이거 실행해보면 이것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전 거랑 자, 두 개 똑같죠. 자, 두 개가 이것도 함수를 넘겼네요. 이거 함수를 봤죠. 이거 하이어 오더 펑션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이어 오더 펑션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는 걸 사용해 왔던 거예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써왔던 거고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그냥 넘겨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필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2보다 큰 것만 필터링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i가 2보다 큰 것만 이거 역시 함수죠. 함수를 넘기니까 이 필터 자체도 하이어 오더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어 오더 펑션의 이 사용 예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리턴하는 하이어 오더 펑션도 우리는 사실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 자,
이 펑션에 있는 identity라는 메소드 있죠? 이 녀석이 사실은 higher 펑션입니다. 자, 보시면은 결과값이 펑션이에요. 그쵸? 이거 펑션이잖아요. 람다 익스프레션 사용해서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 구현을 해준 건데, 펑션을 넘기는 리턴 값이 펑션이잖아요. 이게 또 higher 펑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higher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건 또 다른 형태. 이것도 그냥 코멘트 아웃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higher order function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또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가만히 보면은 이거를 잘 보면은 함수가 함수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가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게 제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펑션 또 펑션 인티저 자 여기 인티저를 받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잘 보시면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파라미터로 자 이걸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또.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함수는 첫 번째 이거 F1이라고 이거 F2, F3 자 파라미터로 인티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리턴 값은 펑션이에요. 또 다른 펑션 F2. 이 F2는 또 파라미터가 있는데 P2라고 할게요. 이건 인티저예요. 이것도 역시. 그리고 리턴 값은 또 다른 펑션이에요. F3. F3가 또 파라미터 P3 인티저를 받고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이제 인티저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F1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F2고 F2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F3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F3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인티저. 자, 이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를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i2를 받고 i3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하냐? 얘를 다 합쳐줘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처음에 1을 받고 이게 또 함수를 리턴하죠. 자, 이게 리턴한 게 함수잖아요. 자, 가만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인티저를 받고 또 다른 함수를 리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applied 1 한 다음에 applied 1을 하고 또 apply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함수로 여기 또 어떤 값으로 2를 넘겨요. 그럼 이것도 뭘 리턴하죠? 이게 또 applied 2 이게 또 함수를 리턴해요. 그쵸? 함수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리턴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F3가 결과값으로 이런 함수를 리턴해요. 그 함수가 뭐죠? 요 함수잖아요. 요 함수.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이걸 검색을 하면은 자, 두 개 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apply 1이 또 apply를 해서 2를 넘기면은 이런 녀석이 나오죠. 이걸 또 검색해 보면은 자, 똑같죠? 이 마지막에 있는 거. 자, 결과값.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F3 apply 1 apply 2 최종적으로 apply 3 하면은 이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또 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비행기가 지나가서 좀 시끄러운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세 개 값 다 더한 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또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텐데, 이런 걸 사실 이렇게 함수가 파라미터를 하나씩 받으면서 또 다른 함수를 리턴하면서 계속 뭔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 이걸 사실 커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걸 커링이라고 그러는데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higher order function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계속 함수를 리턴해서 뭔가 결과를 이제 일부만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F3를 가지고 첫 값을 10을 주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는 무조건 10을 더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든지. 그래서 플러스 10에다가 1을 넣고 그 다음에 또 1을 넣으면은 결과가 12가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10을 더하게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10이 나오겠죠? 12가 나오겠죠? 1 더하고 1 더하고 여기 항상 플러스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수의 어떤 그러니까 값을 이 함수 이 F3가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이 모든 파라미터를 한 번에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주고선 이걸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흔히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커링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것까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커링 부분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은 higher order function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앞으로 메소드 레퍼런스 지금 말 나왔잖아요. 이제 메소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함수형 펑셔널 인터페이스 타입만 함수인 게 아니라 메소드 자체가 자바의 펑션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또 first class citizen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네. 메소드 레퍼런스 설명해서 뵙겠습니다.